영화 같은 아름다운 글의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서진은 전화를 받은 직후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얘, 어디 가니? 서진은 어머니 말씀에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저녁 약속이 잡혀서 나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급하게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는 서진의 뒷모습을 보자 어머니는 내심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고 서진이 나간 빈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는데 식사를 밖에서 한다고 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택시를 타고 서진은 검찰청으로 향했다. 문에 들어서자 여자 사무관은 깜짝 놀라 서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검사님, 미국에 계신 거 아니었어요? 지검장님 계시죠? 네. 그럼 서진은 지검장실로 곧장 향했다. 노크를 하자 퉁명스런 외마디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지검장은 놀란 눈으로 서진을 바라보았다. 연락도 없이 귀국했냐며 미국에서의 일은 어땠는지 물어보았으며 서진이 미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명령으로 서류 작업을 해도 될런지요? 다시 눈이 동그래진 지검장은 위가 어딘지 물어보았다. 순간 지검장실로 전화가 걸려왔다. 지검장은 전화를 받는 순간 총장님 라고 외치며 깍듯이 인사를 하였다. 한참을 수화기를 들고 듣기만 하던 지검장은 절제된 얼굴로 인사를 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검찰총장은 서진이 오면 아무 말도 묻지 말고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던 것이다. 지검장은 서진을 바라보았고 이내 여자 사무관에게 부장들 자리 중 빈자리를 서진이가 쓸 수 있도록 해주라며 지시하였다. 여자 사무관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바로 서진을 안내하였다. 서진은 지검장에게 인사를 하고 여자 사무관을 따라 나섰다. 아주 오신 거예요? 아니면 휴가라도... 여자 사무관은 호기심이 가득 찬 얼굴로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은 미소로 답하고 안내한 부장실로 들어갔다. 잠시 후 서진의 일이 궁금한 여자 사무관은 커피를 타서 서진이 있는 부장실에 도크를 했다. 서진이 들어오라고 하자 사무관은 빙그레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다. 미국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검사님은 미국도 다녀오시고 좋으시겠어요. 그런 여자 사무관을 바라보며 웃었다. 휴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국내에서 처리할 일이 있어 급하게 왔어요. 아, 무슨 일인지... 아직 말 못해요. 위에서 여자 사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수고하세요. 하고 뒤돌아 나갔다. 서류를 마치고 사무실을 가로질러 지검장실로 향했다. 지검장에게 함께 외무부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지검장은 또다시 놀라며 서진을 바라보았고 이것도 위에서 시킨 것이냐고 물었다. 서진은 짧고 굵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이없다는 얼굴로 지검장은 겉옷을 입고 서진을 앞세웠다. 외무부청에 도착하자 장관실로 안내가 되었다. 서진을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지검장이 장관실로 들어갔다. 한참을 기다리는데 장관이 다급하게 서진을 찾았다. 장관은 다짜고짜 서진에게 병원 이름을 대며 빨리 가보라고 했다. 서진은 놀라 되물었다. 누구를 만나야 하나요? 장관은 머리를 짚으며 비서관이 집에 갔다 쓰러져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위급하다고 말을 전했다. 놀란 서진은 외무부청을 뛰쳐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서 비서관이 있는 곳을 간호사에게 물어보았고 수술실로 안내받자 발걸음을 빠르게 재촉했다. 수술실 앞에서 만난 사람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서진을 바라본 여성이 있었고 자세히 얼굴을 바라보니 서진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혜진이었다.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수술실에서 나오는 간호사를 붙들고 상황을 물어보자 간호사는 지금 어떤 말도 드릴 수 없으니 일단 기다려달라는 말을 전하며 멀어졌다. 혜진과 서진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걸터앉아 시간을 기다렸다. 혜진이와 비서관이랑 무슨 관계일까? 물어볼까? 고민하던 서진은 참기로 했다.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앉았는데 몇 시간이 지난 걸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의사는 혜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다. 달려가 서진은 의사에게 검사 신분증을 보여주며 환자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의사는 미국에서 수술을 했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동해 총상 입은 곳, 내상이 부어올라 혈관을 눌러 심장에 쇼크가 왔고 이미 손 쓸 수 없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병원에 온 것 같다며 어쩔 수 없다고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서진은 분노와 슬픔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혜진은 앉아 오열을 했다. 의사에게 물어보자 혜진은 비서관의 보호자이자 동생이었다. 서진은 그녀를 위로하고 부축했다. 혜진은 말없이 울기만 했다. 서진도 비통한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연락하고 장례를 치를 때까지 혜진을 도왔다. 서진은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그런 서진을 보며 중요한 사람이냐고 물어봤다. 서진은 사건을 해결하는데 절 도와서 큰일을 하신 분이에요. 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들어하는 서진의 등을 어루만져주며 위로해 주었다. 서진아,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지 않겠니? 고마운 사람이니 가슴에 꼭 새기고 오랫동안 기억하렴. 하지만 금방 잊혀진단다. 그게 인연이란다. 서진은 한동안 미소를 잃었다. 그리고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서진은 검찰청으로 향했다.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지검장이 뒤에서 서진을 불러 세웠다. 지검장은 외무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며 서류 작업을 여자 사무관이 대신 끝내고 기소 준비를 한다고 전해 주었다. 미국이라서 일단 소환하고 나서 기소 발표 및 언론에 공개한다고 한다. 서진은 잘됐다며 지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렇게 사무실로 향했고 도착하자 여자 사무관이 서진에게 달려와 말을 걸었다. 검사님, 도착하시는 대로 외무부청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은 지검장에게 인사를 건넸고 외무부청으로 급하게 향했다. 청사에 도착하자 비서가 외부 접견실로 서진을 안내했다. 장관님이 외부 인사와 함께 회의를 하는 곳이었고 접견실로 들어서자 김혜진과 장관이 눈에 들어왔다. 멍하니 서 있자 장관이 서진을 반갑게 불러 의자에 앉혔다. 혜진이를 도운 일에 대해 장관은 여러 말을 했다. 서진이는 혜진이를 신경 쓰느라 장관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서진에게 장관은 분위기를 바꾸어 다시 말을 했다. 혜진의 경호 경력을 인정해서 서진과 함께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 대사를 소환해 오라는 것이다. 서진은 놀라 혜진과 장관을 번갈아 보았다. 이 일은 극비이며 대사만 소환해 오고 성과장과 성과장 신복도 잡을 수 있으면 좋지만 총으로 대항하며 알아서 하라고 했다. 장관님, 이 일은 저 혼자 해도... 혜진은 날카롭게 서진을 바라보았다. 장관은 이 일은 위에서부터 허락한 일이라며 명령에 따르라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혜진이한테 이 일을 시키면 복수국인데 무언가 또 꼬이는 기분이 들었다. 그래도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잠자코 있었다. 이번 미국행은 외무부 인원과 검사 쪽 인원 그리고 혜진 총 5명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 미국 당국과 미국 경찰들과도 협조가 되었다.
서진은 다시 어머니에게 다녀오겠노라며 인사를 하고 인원을 이끌고 공항으로 향했고 서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맣게 잊은 채 임무만 생각했다. 그런 서진을 보낸 정 여사는 다시 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기 시작했다. 뭔 휴가를 주더라도 좀 많이 주지. 이렇게 빨리 보내나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자 이 회장은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아니라고 다짐하며 자신은 모른다고 말을 했다. 한참을 전화로 실갱이를 하다 정 여사는 힘없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생각을 했다. 아무래도 늦기 전에 서진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다시 들어오면 모든 걸 다 터놓기로 결심을 했다. 글을 읽습니다.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글, 차마 책을 출판하지 못했던 글, 인생을 담은 글, 글을 읽습니다. 세상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뭐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채널을 열었습니다. 아득하고 먼 시간 속에 있던 가슴속 뭉클해지는 이야기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메일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글은 때로는 법이 될 수 있고 또 때로는 시사도 될 수 있습니다. 글은 때로는 지성이 될 수도 있죠. 상상으로 된 글도 경험의 글도 모두 읽어드립니다.